안녕하세요. 9월 22일 메이저리그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후반부라서 지금 경기가 되게 역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는 경기들도 좀 많아서 조금 머리 아플 수 있는데 하여튼 좀 안전하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조합들 잘 추려서 그렇게 가시면 22일 메이저도 답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놓은 거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신시내티 피츠버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내티는 로더가 나오고요. 그리고 피츠버그는 존스가 나오는데 로더가 이 직전 경기 미네소타전에 5.1이닝 3실점 원래 3경기 잘 던지고 있다가 네 번째 경기 5.1이닝 3실점 하면서 실점이 조금 있었고 이날 이제 피안타도 조금 많이 맞았습니다. 로더가 메이저리그 올라와가지고 되게 안정적으로 피칭을 잘하던 친구인데 직전 경기에서는 별로 좋지 못했고요. 그리고 피츠버그의 존스, 존스도 마찬가지로 캔자스 시티전에 최근에 4이닝 2실점, 그 다음에 4이닝 동안 6피안타 맞으면서 별로 좋지 못했다. 투수는 로더나 존스나 거의 비슷비슷한 좀 매치업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뭐 존스 같은 경우에도 이 직전 경기에는 또 7이닝 무실점 경기가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또 7이닝씩 이닝 히팅도 좀 가능한 친구이긴 해서 로더나 존스나 비슷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방망이에 대한 기대치가 저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시내티가 홈에서 그래도 경기를 좀 잘 풀어나가거든요. 오늘도 역시나 8대3으로 신시내티가 승리 거두면서 잘했고, 그리고 이제 이 오늘 아침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방망이도 피츠버그랑 신시내티가 비슷하게 치긴 했는데 신시내티가 볼넷을 6개 얻어내고 피츠버그는 볼넷을 하나밖에 못 얻어냈죠. 이 볼넷에서 경기가 조금 갈린 경기이긴 한데 투수가 조금 비슷하다고 하면 그래도 피츠버그 원정보다는 신시내티 홈이 조금 더 효율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뭐 일단 양쪽 투수들이 원체 비슷하고 그리고 서로가 또 서로에게 한 번도 피칭을 한 적이 없는 투수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거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고 방망이고 불펜이고 신시내티 피츠버그는 거의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은 것처럼 완전히 진짜 비슷합니다. 기록 자체가 어디가 더 좋다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비슷한 매치업이기 때문에 뭐 전 배당도 약간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정배가 1.64니까 그래도 오늘 나름대로 점수 잘 뽑아냈고 그 다음에 홈에서 경기력 좋고 로더가 최근에 실점이 있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서 저는 이 경기는 신시내티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신시내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두 번째 경기는 시카고 컵스랑 워싱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컵스는 카일 핸드릭스가 진짜 올 시즌에 잘 못 던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핸드릭스가 그래도 콜로라도 상대로 6이닝 1실점 경기 기록하면서 잘 던진 경기가 최근 직전 경기에 있습니다. 핸드릭스가 그래도 원래는 나름대로는 자기 역할을 참 잘해주던 선수였는데 올 시즌에 너무 부진했지만 최근 직전 경기는 잘 던졌고요. 워싱턴 선발들 중에서는 맥켄지 고어가 그래도 자기 역할은 제일 잘하고 있어요. 맥켄지 고어도 마이애미 상대로 6이닝 2실점. 이 양 투수들이 최근 직전 경기는 너무 좋았고 1년 통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핸드릭스보다는 고어가 조금 더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기는 합니다. 핸드릭스랑 고어랑 서로가 서로한테 피칭한 적 한 번도 없는 매치업이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는 이 핸드릭스가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는 확률은 무조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워싱턴이 방망이를 잘 못 치고 있긴 하지만 핸드릭스 상대로는 어느 정도 점수를 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컵스는 나름대로는 방망이를 잘 치고 있는 메이저리그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핸드릭스 상대로 워싱턴이 방망이를 조금만 쳐준다고 하면 이 경기는 저는 무조건 오버가 날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망이는 또 원체 못 치고 있는데 이 워싱턴이 또 투수들도 자기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서 방망이 진짜 뭐 잘 칠 필요도 없어요. 한 2, 3점 정도만
워싱턴이 핸드릭스 상대로 점수를 내준다고 하면 충분히 오버가 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시카고 컵스도 당연히 점수를 좀 낼 수 있고 이 핸드릭스가 올 시즌에 직전 경기는 좋긴 했지만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 쪽보다는 오히려 오버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 경기는 저는 오버만 보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티모어랑 디트로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티모어는 케이드 포비치,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올슨인데 포비치 최근에 5이닝 2실점 4.2이닝 4실점, 그리고 올슨 잘 던지다가 올슨도 최근에 2.1이닝 4실점 2이닝 무실점. 올슨이 근데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기는 하죠. 선발로도 왔다가 간혹 또 뒤에 올라왔다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한데 선발로 올라왔을 때 올슨은 비교적으로 효율이 좋습니다. 선발 올슨은 나쁘지가 않고, 그 다음에 포비치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선발 올라왔지만 그렇게 인상적인 피칭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슨이랑 포비치 붙으면 오히려 포비치가 올슨한테 살짝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트로이트의 올슨은 선발 올라왔을 때 효율이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볼티모어가 방망이가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선발이 지금 올슨이랑 포비치 대결이라서 물론 방망이가 아직 확 살아난 느낌은 아니거든요.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는 한데 이 경기는 저는 이 선발에서 조금 갈릴 게임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올슨이 충분히 잘 던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볼티모어가 오늘 7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 디트로이트는 또 어느 정도 연승을 거두다가 많이 지쳐있는 불펜들이 하루 쉬었기 때문에 올슨만 이 경기는 털리지 않으면 디트로이트 역배도 저는 가능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선발 매치업에서 차이가 났던 대결에서 지금 볼티모어가 승리를 거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 역배 가능성, 그 다음에 오버 가능성 두 개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 역배 가실 분들은 역배 가시고, 이 경기도 8.5점이고 선발들 확실한 선발들은 아니니까 이 경기도 오버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경기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틀란타 그리고 마이애미. 자, 마이애미 선발은 아담 올러, 그리고 애틀란타 선발은 프리드가 최근에 실점을 조금 하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선발 매치업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경기이긴 하죠. 프리드 최근에 다저스 상대로 6이닝 3실점, 워싱턴 상대로 6이닝 4실점, 최근에는 실점이 좀 있긴 했는데 이 직전 경기들을 보면 프리드가 7이닝 던지면서 엄청나게 잘 던져줬고, 그리고 뭐 프리드는 그래도 뭐 애틀란타에서 2-3 옵션 정도 되는 투수기 때문에 저는 프리드가 오늘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호투를 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상대팀이 마이애미니까 조금 더 프리드가 괜찮아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자, 아담 올러 워싱턴 상대로 5이닝 3실점, 피츠버그 상대로 5이닝 6실점 하면서 최근 두 경기 별로 좋지 못하고 올 시즌 방어율은 5.40, 홈이랑 원정 전부 다 5점대예요. 마이애미가 선발이 안 좋으면 못 가는 팀이죠, 사실은. 오늘 애틀란타 상대로 4대3으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저는 오늘 이 경기, 프리드가 던지는 경기, 애틀란타가 마이애미한테 경기는 내주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배당이 1.25인데 이 경기는 마이애미 마엔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두 경기 연속, 그 다음에 프리드가 올라오는 경기에 애틀란타가 마이애미한테 이 경기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이 경기는 애틀란타 마엔 정도를 보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점이 7.5점인데 지금 프리드가 최근에 완벽투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 쪽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 경기는 마이애미 마엔 오버 정도, 마이애미란다. 애틀란타 마엔, 애틀란타 마엔 오버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이랑 미네소타. 보스턴은 크로포드,
그리고 미네소타는 로페스인데 얘네들은 형님들 진짜 계속 방망이를 못 쳐요. 진짜로. 계속 방망이를 못 치고 오히려 지금 보스턴이 방망이를 더 못 치고 있는데 선발 매치업이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파블로 로페스가 나오는 날인데 로페스 최근에 그래도 미네소타에서 자기 역할을 거의 제일 잘하는 에이스급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크로포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뭐 나름대로 6이닝 씩은 먹고 있는데 항상 2점, 3점, 4점 실점을 조금 하고 있긴 합니다. 크로포드가 잘 던져도 방망이에서 좀 미네소타한테 밀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보스턴이 안 그래도 방망이를 못 치고 있는데 로페스를 만나는 거는 조금 더 불안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7.5점이 나왔기 때문에 뭐 방망이를 양팀이 지금 못 치고 있다고 해도 또 맞으면 7.5점 훅 나버리는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팀들이라서 7.5점이 나왔어요. 이 경기 오버 쪽. 그리고 승패는 그래도 보스턴 쪽 보는 것보다는 미네소타를 보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미네소타 선발도 좋고 지금 뭐 보스턴이 최근 5경기에서 타율이 1할 6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미네소타 쪽을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훨씬 더 안정적이어 보인다. 그리고 미네소타 배당도 나쁘지 않습니다. 1.64. 그래서 이 경기는 미네소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뉴욕 매치 보도록 할게요. 매치 선발은 머냐가 나오고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수아레즈가 나오는데 머냐 요즘에 잘 던져요. 최근 두 경기에서 7이닝 1실점, 6.2이닝 1실점 최근 두 경기 거의 캐리했고요. 근데 올 시즌에 필라델피아 상대로 기록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두 경기 나와서 1패, 방어율이 6.52 잘 던지다가 하여튼 뭐 필라만 만나면 좀 고전을 해요. 필라 상대로의 기록이 안 좋은 거는 좀 참고를 해야 되고 필라델피아 선발은 수아레즈입니다. 뭐 수아레즈 형님들 뭐 안 좋죠. 이제는 뭐 6이닝 7이닝 던지지도 못해요. 얘는 그냥 5이닝짜리 요즘에 투수로 전락을 했는데 최근에 미러키 상대로 5이닝 3실점, 템파베이 상대로 5.1이닝 4실점. 수아레즈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최근에 페이스는 머나야가 좋고 그리고 수아레즈가 최근에 좋지 못하고 근데 상대 전적은 수아레즈가 매치 상대로 두 경기 나와서 2승, 방어율이 1.69. 상대 전적은 또 수아레즈가 훨씬 더 좋은 그런 경기고요. 오늘 매치가 방망이를 완전히 절어버렸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방망이가 진짜 오늘 엄청나게 터졌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만약에 수아레즈만 자기 역할 잘 해준다고 하면 저는 필라델피아가 이번 경기도 가져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수아레즈가 최근 두 경기에서 좋지는 못했지만 뉴욕 매치 상대로의 기록이 1점대이기 때문에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수아레즈만 잘해주면 필라델피아가 정말로 이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니까 필라델피아 가실 분들은 필라델피아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수아레즈 최근 직전 경기를 보면 좀 불안한 좀 투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주력으로 갈지 말지 좀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 필라승을 보기는 하는데 조금 생각은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력으로 가지고 갈지는. 자, 토론토랑 템파베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파베이는 브래들리가 선발 그리고 토론토는 노드리게스인데 노드리게스 최근에 4.1이닝에 2실점 5이닝 2실점 그냥 딱 노드리게스 정도 던지고 있어요. 원래 5이닝 정도 딱 책임지는 친구고 템파베이 상대로는 5이닝에 2실점 올 시즌에 한 경기 던진 적이 있고요. 자, 브래들리입니다. 브래들리가 참 이제 에이스 역할을 진짜 못해주고 있긴 합니다. 4.2이닝에 2실점 6이닝 4실점 하면서 최근에 좋지 못했고 근데 또 얘는 토론토 상대로는 잘 던졌어요. 올 시즌. 토론토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브래들리 또 최근을 보면 많이 불안해서 이 토론토의 선발이 노드리게스라고 해도 뭔가 템파베이 브래들리 쪽 가기가 어렵고 이 지금 두 팀도 오늘 형님들 축구했죠.
템파베이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솔직히 경기력 자체가 너무 들쭉날쭉한 지금 느낌이라서 솔직히 이 경기는 뭐 토론토 역배든 그 다음에 또 템파베이 브래들리 올라오는 경기인데 그래도 이것도 템파베이도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게 패스를 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7.5점이 나왔는데 7.5점이면 오버 날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 8.5점이면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이 경기가 투수들 최근 느낌 그 다음에 투수 이름값에 비해서는 언어버가 되게 낮게 나온 경기이기 때문에 오버 쪽은 한번 건드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패는 패스하시고요. 오버 가실 분들은 7.5점 오버 한번 건드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오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자스 시티. 캔자 정말 못하죠. 네. 오늘 와카가 나왔는데도 결국에는 캔자는 또 연패를 깨지 못했고 저는 이제 캔자스 시티 못 간다 생각해요. 오늘 뭐 브래디 싱어 나오는데 싱어 뭐 최근에 좋지 못하고 최근에는 그래도 와카가 자기 역할을 제일 잘하고 있었는데 와카도 끊지 못한 연패입니다. 그래서 싱어가 던지는 날 싱어 최근에 보면 좀 불안하거든요. 캔자스시티 가지 못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랜든루 샌프란시스코 선발 최근에 5이닝 무실점에 5.2이닝 2실점 4이닝 무실점하면서 나름대로는 피칭 잘하고 있습니다. 캔자스시티 경기 보면 제가 어제는 이제 캔자가 연패를 오늘 아침이죠. 캔자가 이제 연패를 끊을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와카가 던지는 경기에 캔자를 줬는데 연패를 끊지 못했고요. 솔직히 불안해서 캔자스시티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그 다음에 배당도 1.49면 배당 메리트도 위험도에 비해서 너무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제 싱어가 잘 던지고 그 다음에 룹도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그냥 8.5점이라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이 경기는 그냥 언더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방망이 뭐 샌프란시스코도 잘 치는 팀 아니고 켄자가 자기 역할 못하고 있고 투수들은 그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언더 가능성 있는 게임이니까 언더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시애틀. 자, 텍사스는 맥스 슈워저가 선발이고요. 그리고 시애틀은 올 시즌에 10경기밖에 안 나왔죠. 행콕이 선발인데 슈워저가 이 직전 경기에 4이닝 2실점 그리고 4이닝 3실점 이닝을 잘 못 먹어요. 솔직히 이제 나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진짜 많이 던져야 6이닝이고 한 4이닝 정도밖에 던지지 못하고 그리고 행콕 같은 경우에도 텍사스 상대로 5이닝 3실점 4이닝 2실점 이 직전 경기에 또 텍사스전에 5이닝 3실점을 기록을 해서 실점을 조금 했습니다. 이름값으로 보면 슈워저인데 이 지금 슈워저도 뭐 5이닝 최대 뭐 3, 4실점급이고 행콕도 그렇고 선발에서는 뭔가 답찾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방망이는 텍사스보다 시애틀이 방망이를 잘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해서 이게 시애틀 역배를 생각을 하셔도 괜찮은 게임이기는 한데 뭐 시애틀의 뭐 전문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한 선발 요원이 나오는 또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애틀 역배 가는 것도 조금 약간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 이 경기는 7.5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오버 쪽 오버 쪽으로 그냥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경기도. 근데 뭐 텍사스가 또 방망이를 너무 못 치고 있어가지고 오버 접근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우리 또 시청자 형님들이 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진짜 내가 볼 때는 뭐 굳이 갈 필요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런 매치업은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자, 휴스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인절스랑 경기인데 휴스턴은 오늘 블랑코
뭐 블랑코는 형님들 말할 거 없습니다. 예, 블랑코는 이 직전 경기에도 에인절스 상대로 6이닝 무실점 경기 있었고, 뭐 켄자 상대로도 5이닝 무실점. 블랑코 자기 역할 잘하고 있고, 예, 올 시즌 방어율 2.88. 메이저에서 뭐 2점대 던지고 있으면 말할 것도 없죠. 예, 말할 거 없고, 그리고 LA 에인전스들 데트머스 올 시즌 방어율이 6.05. 최근에 시카고 화이트삭스 상대로 5.1이닝에 7실점하면서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투수 매치업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박망이 양팀 다 엄청 잘 치지는 않지만 내가 볼 때는 에인절스가 블랑코 공을 점수를 많이 못 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뭐 휴스턴이 방망이를 어마어마하게 잘 치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좀 점수를 낼 수 있는 데트머스와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고민할 게 없다. 저는 휴스턴 마엔을 그냥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휴스턴 마엔 정도 보고 넘어갈 경기입니다. 이 또 정배 배당이 1.25기 때문에 마엔 아니고는 좀 건드리기 힘든 게임이기는 하죠. 예, 저는 이 경기는 마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리조나랑 미러키. 미러키는 서발레가 선발. 애리조나는 켈리가 선발인데 켈리가 상당히 자기 역할을 잘 못해주고 있다가 최근에 콜로라도 상대로 6이닝 1실점하면서 잘 던졌어요. 잘 던졌고, 서발레 얘는 시즌 후반부 와가지고 자기 역할 잘해주고 있거든요. 원래는 뭐 6점째 던지고 있다가 방어율을 최근에 엄청 잘 던지면서 4점대까지 내렸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 선발 페이스 중에서는 서발레가 엄청나게 괜찮은 편이고, 켈리도 안 좋다가 이 직전 경기에 잘 던졌기 때문에 투수들은 뭔가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누가 왔네요. 자, 방망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망이는 지금 애리조나가 3연승 거두고 있으면서 자기 방망이 잘 치고 있고, 그리고 미러키가 방망이가 제가 어저께 좀 죽었다고 했는데 역시나 방망이가 또 죽었죠, 많이. 예, 원래 또 잘 치고 있다가 못 치다가 잘 치고 있다가 이 업앤다운이 엄청 심한 방망이를 치고 있는데 지금 또 미러키는 방망이가 조금 나가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냥 애리조나를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경기이기는 한데 애리조나 역배를 좀 주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걸리는 거는 이 지금 서발레가 최근에 너무 잘 던지고 있어서 서발레 이 지금 페이스 좋은 친구가 던질 때에 또 변수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켈리도 엄청나게 자기 역할을 잘 못하다가 최근 직전 경기만 잘 던진 거기 때문에 켈리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러키 정배나 애리조나 역배 이 두 개 중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경기 승패는 그렇게 메리트 있어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8.5점 언어보도 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형님들 깔끔하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게임이고 또 서발레 호투 해버리면 좀 골치 아플 수가 있는 게임이거든요. 자, 이 경기는 하여튼 그렇게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클리브랜드 세인트루이스 보도록 할게요. 세인트루이스는 마이콜라스, 클리브랜드는 맷보이드. 이거 그냥 선발에서부터 좀 차이 납니다. 예, 선발에서부터 좀 차이가 나고, 마이콜라스 최근에 5이닝 2실점에 2이닝 7실점. 마이콜라스 안 좋죠.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좀 많고 살짝 이제 좀 떨어지고 있는 페이스의 투수고, 맷보이드 올 시즌 7경기밖에 안 나왔는데 얘도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 91년생이랑 88년생의 대결이긴 하지만 저는 형님들 솔직히 세인트루이스의 마이콜라스가 조금 더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세인트루이스 최근에 경기 잘하고 있다가 지금 2연패 중이고, 그 다음에 클리브랜드는 3연승 중. 네, 방망이도 클리브랜드, 그 다음 불펜도 클리브랜드. 선발이 조금 아리까리한 것 빼고는 모든 기록들이 클리브랜드를 조금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자, 그래서 솔직히 마이콜라스가 던지는 경기에 세인트루이스 역배를 보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맷보이드만 잘 던져준다고 하면 크게 무리 없이 클리브랜드가 가져갈 경기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클리브랜드 승보고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세인트루이스 주기는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자, 시카고 화이트삭스, 샌디에고. 요거는 뭐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페레스 최근에 잘 던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플렉센도 뭐 자기 역할 잘해주고 있긴 한데, 근데 이거는 형님들 그냥 팀 차이가 많이 나죠. 팀 차이가. 시카고 화이트삭스 플렉센이 잘 던져도 경기 못 이길 가능성이 높고, 또다시 연패를 하고 있는 게 시카고 화이트삭스입니다. 오늘 샌디에고 경기가 좀 위태위태하기는 했지만 어차피 또 빡경기 하고 나면 선수 뎁스에서도 샌디에고가 시카고 화이트삭스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고민할 거 없다. 네, 어제도 제가 샌디에고 마엔을 봤는데 오늘 이 마엔이 안 됐어요. 저는 오늘 샌디에고 마엔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는 샌디에고 마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양키스 보도록 할게요. 양키스는 오늘 로던이 나오고요. 그리고 로던이 나오고 오클랜드는 시어스가 나옵니다. 근데 시어스 최근에 화이트삭스전에 6이닝 4실점, 로던은 5.1이닝 2실점. 투수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시어스가 올 시즌에 또 양키스 상대로도 잘 던진 게임이 있습니다. 6이닝 무실점 경기. 로던은 오클랜드 상대로 7이닝 무실점 경기가 있고요. 투수 매치업은 뭔가 비슷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기록이 비슷하고 조건이 비슷하다고 하면 솔직히 오클랜드 가기가 좀 힘든 게임이긴 합니다. 뭐 또 양키스인데 뭐 방망이는 잘 못 치고 있어도 그래도 양키스가 오클랜드보다 뭐 폭발력이라던가 그 다음에 불펜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키스가 많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키스 마인까지 볼 경기는 아닌 것 같고요. 선발 매치업이 조금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양키스 일반승 정도만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인 욕심내기에는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양키스 정배 정도만 보고요. 그 다음에 7.5점이라고 하면 이 경기는 당연히 오버 쪽 보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오버 건드리기에 좀 걱정되는 건 서로가 서로한테 강했던 느낌이 있고 양팀 타율 보면 솔직히 오버 좀 건드리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오버가 보이긴 하지만 양키스 정배 정도만 그냥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LA 다저스 콜로라도 뷰러 나오고 그 다음에 퀀트릴 나오는데 이것도 뭐 말할 거 없죠. 솔직히 뷰러가 던지는 LA 다저스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퀀트릴도 최근에 1.2이닝에 2실점 5.2이닝 4실점 두 경기 좋지 못했고 뷰러도 뭐 5이닝에 5실점 애틀란타전에 6이닝 2실점 한 경기 뭐 잘 던진 것 말고는 뷰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방망이가 살벌하고 다저스 뭐 지금 이 느낌이면 다저스 오버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뷰러가 한 2, 3점 정도만 줘버리면 충분히 다저스 혼자서 5, 6점 낼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다저스 오버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저녁의 데이터는 여기 밑에 보시면 해외 축구 LADBC까지 쭉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형님들도 그 다음에 우리가 월 패키지 같은 거 이제 또 시작하거든요. 10월 패키지. 그러니까 아프리카TV 서정민 코치 검색하시고 넘어오셔가지고 아프리카TV에서 정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 받으면 많이 도움 되실 거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멤버십 열리기 전까지는 아프리카TV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방송도 시청하시고 데이터도 받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지금 비도 많이 내립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해서 지금 상당히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피해 없으시기 바라고 하여튼 메이저리그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코멘트 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